네, 오늘은 그 CNC를 가지고 어떤 간단한 소품을 만드는 거를 메이킹 해볼 건데, 오늘 하는 교육 과정은 CNC가 어떤 과정으로 지어진지 전체적으로 보고 목공 제품을 CNC를 통해서 어떻게 만드는지까지 한번 간단하게 해볼까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했었죠. 실패했지만.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 만든 제품이 유진상 메이커의 어떤 작품이 있는데, 이걸 조금 개선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볼까 하는데, 작품 설명해 주시죠. 네. 제가 지난번에 만든 인피니티 미러를 활용한 에디슨 조명입니다. 에디슨 무드등인데, 이게 문점이 뭐냐면 지금 이렇게 월에 갇혀 있어서 무드등이 무한하게 반사하는 그런 컨셉인데, 양쪽에 제가 너트 볼트 체결을 하고 싶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저기 모델링에 보면은 후면을 위주로 가공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카운터 싱크를 낼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볼트가 더 들어갈 자리를 낼 수가 없었어 가지고 아예 그냥 이번에는 피스 체결을 해가지고 이제 목다보로 이렇게 가둬가지고 여기를 아예 그냥 없애버리는 식의 모델링을 다시 짜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를 한번 모델링 다 있고 이제 캔만 짜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지금 인피니티 잘 만들었네요. 일단은 이런 작품을 만들고 싶으면 일단은 이거를 설계할 수 있는 모델링 프로그램이 필요하죠. 이제 그게 저희가 쓰는 퓨전 360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모델링을 할 건데, 모델링하는 과정을 오늘 생략을 하고 진상 레베카 이 모델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모델링을 CNC가 알아먹을 수 있게, 쉽게 말하면 어떤 과정을 잡아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캠이라고 그러거든요. 컴퓨터 에이디드 매니팩처링. 그래서 그런 과정을 한번 해볼 거예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지금 보이는 이 화면이 모델링을 해놓은 화면이에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진상 메이커가 나무를 설계해놨죠. 두 가지 모델이 되어 있고, 보면은 이 전구가 들어간 자리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홀이 전선이 빠지는 홀일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이런 구멍이 이 아크릴이 들어가는 구멍,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런 거를 이제 모델링을 했겠죠. 모델링하는 과정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볼 수 있냐? 딱 봐보면 이렇게 나무에 구멍을 뚫고 재질을 입히고, 그리고 위에를 분리해서 이렇게 또 맞춰봤네. 자기가 했던 퓨전 360 자기가 했던 과정을 다 볼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모델을 한 거죠. 지금부터 저희가 할 거는 이 퓨전 360에 보면 이 메뉴 기능에 여기 보면 매니팩처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생산이죠, 생산. 뭐 만들어주는 거. 그런 게 있죠.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캠 화면으로 들어오는데, 지금 이미 어떤 캠 프로세스를 짜놓긴 했는데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제 이미 진상 메이커님이 이렇게 캠을 짜놨는데, 이걸 제가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보면은 뭐 빨간 선, 하얀 선들 왔다 갔다 하죠. 이건 뭐냐면 이 나무를 공구가 지나다니면서 자르는 길, 공구를 트리를 하고 지나가는 길을 패스를 하는데 툴 패스, 공구가 지나는 길을 짠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이냐면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나무가 있어요. 나무 덩어리, 녹색이긴 보이긴 하지만 나무예요. 자, 얘를 이런 이게 공구가 돌면서 깎는 거죠. 한번 봐보면 이런 식으로 깎아내는 거죠. 깎고 있죠. 그래서 구멍을 먼저 자리를 매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없애고, 좀 빠르게 할게요. 이렇게 여기 구멍을 4개를 파고, 가운데도 포켓으로 따고, 그 다음에 전선 지나가는 길을 따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렇게 다 안에를 가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무 가장자리를 따내면 나무를 꺼내놓는, 조각에서 꺼내는 형태,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전체적인 과정을 짜는 거를 캠이라고 그래요, 캠. 그래서 이걸 한번 해볼 건데, 간단한 형상이긴 하지만 기본적인 게 다 있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미 짜진 걸 빼놓고 저희가 새로 처음부터 한번 짜본다고 할게요. 자, 이 모델을 한번 캠을 짜볼 건데, 캠은 짜는 게 3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대부분 3단계네. 맨 처음에 1단계 소재를 결정하고, 그 다음 두 번째 해야 될 거는 XYZ니까 여기 공대생 있잖아. XYZ는 좌표계가 있잖아요. 좌표계라는 게 있어요. 좌표계. 즉, 이 상태는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좌표계가 있는데, 이 좌표계를 어디로 시작할지 알려주는 거예요. 어려운 말은 아니고 쉬운 말인데, 쉽게 설명하면, 즉 나는 어딜 기준으로 이를 깎을 거라고 잡아주는 단계예요. 소재와 좌표를 잡아주는 게 첫 번째 단계예요. 그걸 먼저 할게요. 그건 어디서 하냐? 그냥 보기만 해요. 셋업이라는 게 있어요. 셋업이 쉽게 말하면 세팅하는 거죠. 셋업에 들어가게 되면 먼저
설정할 것들이 소재는 여기 보면 스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이 영어라서 되겠죠. 스톡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스톡이라고 하는 게 소재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재 사이즈 어느 정도 할 건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소재는 지금 보면 이 정도 되는 건데 이것보다 좀 여유 있게 주는 게 항상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양쪽으로 10mm씩 좀 여유를 주고 그러면 옆으로 좀 소재가 늘어나게 볼 수 있어요. 그죠? 위아래는 여유를 안 줄 거예요. 왜냐하면 정해진 두께의 소재를 쓸 거니까. 그래서 저는 0을 주게 되면 이 소재는 220과 283, 그러니까 두께 18 정도 되는 소재를 쓴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소재는 설정이 됐고 두 번째 어디서 시작할지 점을 잡는 거예요. 시작점. 지금 보이게 되면 여기 X, Y, Z로 하는 좌표가 있죠. 이게 이제 가공을 쓰는 가공 좌표를 하는 좌표인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 네모난 소재의 한쪽 끝을 보통 잡아요. 저는 이쪽 끝을 잡을게요. 이쪽 끝을. 자, 그럼 이쪽 끝은 스톡 포인트에서 나 여기서 시작할래라고 하면 일로 옮겨줘요. 자, 또는 여기서 시작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저는 여기서 먼저 잡아볼게요. 그 다음에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X, Y, Z를 설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쓸 기계는 지금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쪽이 X축이고 이쪽이 Y축, 위아래가 Z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X축, Y축 가면 돼요. 그럼 어떻게 이걸 설정해 주냐면 여기에서 X하고 Z를 지정해 주면 그렇게 설정이 되는 거예요. 자, X축 방향은 어디냐? 요 윗방향이잖아요. 위로 설정했고 Z축이 어디냐? 위의 방향. 이렇게. X축은 이쪽 방향이에요. 이렇게. 그러면은 X축이 설정이 돼 있죠. 그래서 저는 헷갈리지 않게 이렇게 움직이는 걸 내 앞에 정면을 봤을 때 X 이렇게 움직이는 거 Y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따가 기계에 가서도 똑같이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좌표계와 재료가 설정이 되었다. 모델을 설정 안 했네. 그리고 내가 자르고 싶은 모델은 얘하고 얘 이렇게. 그러면은 내가 자르고 싶은 모델과 좌표계와 소재가 설정이 된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두고 두 번째 단계는 바로 어떻게 깎을지를 결정하면 돼요. 깎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잘 깎을 수가 있고 못 깎을 수가 있겠죠. 농담이고 보게 되면 CNC 같은 경우는 이런 드릴처럼 생긴 이런 날카로운 공구라 하는 거를 기계에 꽂아서 이거 막 돌면서 깎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정식 명칭은 엔드밀이라고 해요. 엔드밀. 그런데 엔드밀은 엄청나게 날이 많이 있어서 막 돌면서 뭘 깎아요. 이렇게 도는 힘과 이동 속도로 뭘 깎아내거든요. 그걸 상상하기에는 복잡하긴 하지만 우리가 꼭 이해해야 될 거는 얘가 돌면서 깎기 때문에 어떤 돌아가는 모습들의 자리가 대부분 이렇게 코너가 라운드가 져 있어요. 왜? 공구가 둥그니까. 이해가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는 걸 좀 이해해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정도 되는 두부를 깎아 얘로 그럼 한 번에 이만큼 깎을 수도 있죠. 아니면 조금씩 여러 번 깎을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어려운 말로 절임량이라고 그러거든요. 얼마만큼 깎을 것인지 절삭 절임량 그러는데 그거를 기계가 힘들지 않게 잘 깎아줘야 돼요. 그거를 설정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자, 얘를 깎는데 한 번에 깊이 넣어서 깎을 수 있죠. 즉 위아래 깊이 방향으로 하는 거를 스텝 다운이라고 그래요. 한 번에 깎을 수 있고 스텝 다운을 조금씩 줘서 깎을 수도 있고 이해가죠? 또 하나 이 공구 직경이 이렇게 있죠. 이 직경 지름 정도 되면 이거를 다 써서 깎을 수도 있고 조금씩 깎을 수도 있고 이거는 스텝 오버 이렇게 말해요. 이 두 가지 양으로 조절해서 적정하게 깎아야만 얘가 잘 깎이죠. 그래서 그거를 조절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쉽게 말하면 공구 투패스 짠다 그러고 좀 전문용어로 가공 전략을 세워서 어떻게 짤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공 전략들이 이 화면을 보시게 되면 다 돼 있어. 얘가 알기 쉽게. 이거에 대한 설명을 따로 하지 않고 한번 해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얘는 2D 기본이니까 먼저 진상 메이커님이 세놓은 것처럼 먼저 작은 구멍들을 먼저 따는 게 유리하죠. 그죠? 자, 그래서 저는 여기를 먼저 딴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지나가는 방향을 따고 큰 거 따고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그냥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이해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툴패스는 짜는 방법은 먼저 어떻게 짤지 전략을 선택하는 방법인데 여기 보게 되면 2D 기본 바탕으로 된 전략이 있어요. 2D하고 3D 구별하면 간단해요. 2D는 높이가 좀 일정한 게 여러 개 있는 거 3D는 좀 높이 차이가 다양하게 있는 거 뭐 그렇게 꼭 말할 수 없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자, 저는 여기를 2D 컨투어로 짤까요? 포켓으로 짤게요.
자, 2D 포켓. 포켓은 구멍을 뚫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2D 포켓의 명령어가 딱 생겨요. 뭐 엄청 뭐가 많죠.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먼저 1단계 뭘로 깎을지 공구를 선정하면 돼요. 자, 공구를 선정하는 거 툴을 선정한다. 그럼 툴 라이브러리가 나오거든요. 여기에는 저희 만들마루에 렉슨 공구가 이미 들어있죠. 렉슨 240이라는 공구에 되어 있는 총 15가지 공구가 세팅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저는 저기 몇 파일 있지? 6파일짜리로 뚫어볼게요. 직경이 6인 공구로 뚫는 거예요. 11번 공구 이렇게 생긴 걸로. 공구를 선택하게 되면 공구가 딱 나왔죠. 자, 여기를 할 거고 두 번째 해야 될 거는 어디를 딸지 결정하는 거예요. 나 여기 구멍을 팔 거야 라고 여기 그리고 또 여기 또 여기 구멍을 없애야 되니까 여기를 설정해 주면 되죠. 그럼 이렇게 파란색 여기 지정됐죠. 여기를 얘가 따는 거예요. 돌면서. 자, 돌 때는 뭐 RPM 이런 걸 보고 있는데 15,000rpm, 25,000rpm 이거는 얼마나 세게 빨리 할 거냐 이런 거고. 그다음에 높이는 공구가 들어갔다가 어디까지 딸지 높이를 정하는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공구가 위에서 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이따가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패시지 같은 경우는 얘를 얼마만 깊이로 딸 거냐. 아까 스텝 오버 스텝 다운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18T 정도 되는 두께니까 사실 한 번에 딸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 기기가 좋으니까. 근데 그러면 기기가 위험해. 흔들려. 드드드득 거리고. 제가 한 번에 따다가 어떻게 했어? 기계 해먹었잖아요. 이런 느낌. 그래서 그거를 조정을 좀 해야 돼요. 그 조정하는 법은 우리 진상 메이커는 알겠지만 보통 스텝 다운은 안전한 게 몇이지? 공구 직경에? 2분의 1. 뭐 보통 그죠? 스텝 오버라 옆으로 가는 거는 공구 직경의 절반 정도는 무조건 안전이에요. 즉 얘가 8파이면 3mm 정도는 왔다 갔다 해도 괜찮아요. 스텝 다운은 공구 직경을 다 써도 안전해요. 그러니까 얘가 8파이짜리면 8mm는 한 번에 파도 돼. 그렇게 해도 되거든요. 자, 먼저 여기서 보게 되면 제가 먼저 스텝 오버는 얘가 6파이짜리니까 3 정도만 줄게요. 3mm 정도만 겹쳐서 타는 거예요. 스텝 오버. 자, 그 다음에 스텝 다운은 한 번에 얼마만큼 깊이를 짤 거냐 그거거든요. 6mm니까 6mm 정도 줄게요. 이렇게. 얘는 한 번에 6mm씩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스텝 다운, 스텝 오버를 결정하는 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 링킹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공구를 연결해서 딸 건지를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자, 다시 링킹. 지금은 이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보면 이따 가공할 때 도움이 돼요. 자, 리드 아웃은 공구를 넣었다 뺐다 하는 거니까 이건 좀 지우고,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램프라고 하는 게 있어요. 램프로 하는 거는 뭔가 돌면서 깎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돌면서. 그러니까 어떤 깊이까지 내려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돌면서 내려가게 되면 조금씩 깎이니까 공구가 덜 힘들어요. 그걸로 할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빨간색이 했어요. 자, 빨간색이 쉽게 말하면 공구가 이렇게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면서 얘를 깎는 거죠. 이해가죠? 이렇게. 자, 그래서 툴 시간을 보게 되면 좀 더 각도를 줘야겠다. 이거 몇 분 좀 짧게 가야겠다. 링킹에서 헬릭스를 3도, 4도 정도 주고 좀 더 급하게 내려가게.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 깎이는 걸 한번 봐볼게요. 어떻게 됐나? 자, 보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따는 게 보이죠? 네, 빨리. 자, 이렇게. 좋아. 4개 뚫었다. 오케이. 자, 이렇게 됐어요. 두 번째. 스텝 오버를 스텝 다운으로 주고. 이렇게. 자, 두 번째는 얘 먼저. 전선 지나가는 길이. 여기도 일종의 포켓이니까 포켓을 하면 될 것 같아요. 2D 포켓. 자, 공구는 공구 교환하지 말고 10파이로 바로 가야 되니까 공구는 좀 더 큰 공구 할게요. 이후부터 8파이만 써도 8파이만 써도 돼요? 자, 8파이. 자, 그 다음에 딸 때 어디? 여기죠 파야 되죠, 여기를. 여기가 아닌데. 내가 이거 이번에 배웠지. 이거 이제 그 영역을 설정하는 건데, 이렇게 설정하면 영역이 설정이 됩니다. 내가 원하는 곳을 찍어줄 수 있어요. 이렇게. 방향. 바깥쪽, 안쪽, 여기만. 자, 그럼 이렇게 안을 따는 거예요. 자, 한번 봐볼게요. 따라. 그러면 이렇게 2번 왔다 갔다 하면 되네요. 엄청 간단하게 따죠. 이렇게.
그러면 저쪽에 12,000, 12,000 이게 속도 같은 거거든요. 3,000, 3,000 지오메트리 헤이트 그다음 패시지 이것도 아까쯤에 어느 정도 줄 거지? 공구의 절반이니까 4 정도 줄 수 있고 스톡 리브 필요 없고 그다음에 얘는 한 10mm, 5mm 되니까 사실 한 번에 내려가서 딸 수 있어요. 지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여기를 아까는 깊잖아요. 얘는 얕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쫙 밀어버리겠다 이런 뜻이에요. 링킹해서 리드인, 리드아웃은 좀 없애고 그다음에 똑같이 램프 주고 그럼 얘는 아까랑 다르게 한 번에 왔다 갔다 공구의 움직임이 적은 만큼 금방 따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자, 두 번째 했고 그 다음에는 여기를 다 따고 하는 건데 보시게 되면 이렇게 어떤 데를 다 파내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포켓이라 그래요. 어려운 말이 아니고 포켓은 다 파낸다. 긁어서 이런 느낌. 그럼 나머지 포켓이 여기랑 여기 두 군데가 있죠. 먼저 여기 먼저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요 아래만큼 파내고 위에도 파내야 되잖아요. 요거만 파내면 돼요. 똑같은 명령어 포켓. 자, 여기는 10파이자로 한번 해보고 싶다. 10파이자. 8파이자로 계속 할게요. 공구는 똑같이 이 전에 썼던 공구 8파이자 그대로 하고 딸 때는 여기 딸 수 있죠. 오케이. 여기랑 여기 같이 동시에 되나? 해볼까?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위에 있다고 아래 있다고 되네요. 여기가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야 돼요. 여기하고 여기가 깊이가 몇인지 아는 사람. 측정해 보면 되죠. 측정하는 명령어가 있어요. 측정. 여기랑 여기의 평면의 높이는 10mm. 10mm. 10mm 정도 되면은 좀 깊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얘를 공구가 한 번에 따기에는 좀 힘들어 할 거예요, 분명히. 그럼 얘는 분명히 조정을 해줘야 돼요. 그 조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한 번에 따긴 따는데, 옆으로 되는 스텝 오버의 양을 좀 많이 줄일 거예요. 한 2mm 정도만. 1.5mm 정도만 되게. 대신 조금씩 빨리빨리 따게. 이게 무슨 가공이라고? 고속 가공. 고속 가공. 무슨 뜻이냐면 보통은 한 번에 어느 정도 양을 많이 따면 좋은데 많이 천천히 딸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방법은 조금씩 빨리 따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피드 속도를 여기가 피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움직이는 속도를 말하고 이걸 한 4,000까지 올려볼게요. 엄청 빠르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천천히 많이 따는 형태로 제가 해보겠습니다. 1.5파이 정도 따는 형태. 자, 얘는 보면은 이제 좀 다르게 생길 거예요. 보이시죠? 아까보다 선이 더 복잡해졌죠. 툴패스가 더 많아진 것 같긴 하지만 이동하는 건 많아졌지만 그만큼 빨리 도니까 더 빨라진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한번 가공해 볼게요. 이 가공이 좋은 점은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나머지 또 하나 더 하면 되죠. 여기 하나만 더 하면 되죠. 자, 이거는 컨투어로. 이거는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안을 텅 비워야 되잖아요. 근데 텅 비우면 여기가 가루로 다 날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하냐면 텅 비우지 않고 이 외곽만 딱 따서 뚜껑을 따는 것처럼 뽑아낼 수 있는 것처럼 할 건데 그거는 컨투어라는 명령어예요. 컨투어라는 명령어는 이 외곽선만 따라가요.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프로파일이라 그래요. 프로파일. 자, 똑같이 공구는 8파이자를 하고 어디 할 거냐면 요 외곽선 프로파일만 내가 따겠다. 오케이 하게 되면 어떻게 보이냐면 이렇게 보여. 외곽선만 따니까 얘가 가운데에 살아있겠죠. 딱 떨어져 나와요. 그거를 떨어져 나오면 위험하니까 안 떨어져 나오게 탭을 줄 수 있어요. 그것도 볼게요. 자, 탭이라는 명령어. 이렇게 살을 남기는 거예요. 안전빵으로. 그러면 저기가 떨어지지 않고 살아있죠. 3 정도. 자, 1.5 정도 주게 되면 보통 탭이 되고요. 되고가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하이트는 지금 보게 되면 이 소재는 저희 CNC에 보게 되면 진공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완전하게 떨어뜨려야 돼요. 그러면 이게 18T니까 18T보다 좀 더 많이 딸 수 있게 약간 저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닥만큼 더 딸 수 있거든요. 그럼 완전히 떨어져 나가게 할 수 있어요.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얘도 두께가 좀 두꺼우니까 내려갈 때 멀티뎁스로 해서 조금씩 내려갈 수 있게 하고 한 6mm씩 내려갈 수 있게 하고 똑같이 램프를 줘서 안전하게 타고 내려가게. 이렇게. 보면 이거 뭐냐면 내려가는데 돌면서 안전하게 내려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러면 지금 요 두 구멍에 대한 해결도 다 생겼어요. 이제 나머지 하나만 하면 되는데 나머지 하나는
전체 나무에서 이걸 따내야 되잖아요. 그것만 하면 돼요. 그것도 똑같이 외곽을 따는 거니까 방금 했던 2D 컨트롤한 파일로 이렇게. 공구는 아까 그거 그대로 쓰고 4000px 너무 했네. 그리고 지오메트리에서 어딜 딸 거냐면 이 외곽, 그 다음에 여기 외곽. 그러면 완전히 따지겠죠. 그 다음에 위험하니까 탭을 줘서 약간 살릴 수 있게 남기는 거. 탭은 작게 1.5 정도. 그 다음에 탭은 많이 필요 없으니까 이 정도. 그러면 이렇게 4개 정도가 살이 남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똑같이 바닥에서 0.1mm 정도까지 찌는 거. 그리고 한 번에 내려가면 힘드니까 7.6mm 정도로 주고 한 8mm 정도, 6mm 정도로 주고 그리고 링크 리드 인 리드 아웃 없애고 램프로 돌아서 내려가게. 이렇게 해볼게요. 안전 높이 5. 이거는 좀 어려운데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리는데 공구가 지나다니는 높이를 결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봐드릴게요.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요거 하나만 없애면 될 것 같아. 이 노란색이 뜬 게 경고인데 어떤 경고냐면 야, 너 좀 공구가 다니기 위험하지 않냐? 길을 다시 좀 짜봐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없애졌죠. 지금 저희가 간단한 투표 짰는데 이걸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다 같이 봐볼게요. 보는 방법은 여기에서 시뮬레이션.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아무것도 없는 이런 나무에서 나무에서 이제 어떻게 나무가 나오는지를 알 수 있어요. 자, 한번 돌려볼게요. 자, 맨 먼저 4가지의 구멍을 파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파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이게 뭔지 알죠? 아까 크게 지나갔던 길 그거 파고 그 다음에 가운데 구멍 보시다시피 얘는 여러 번 돌면서 깎아 나가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거를 그대로 기억하고 있으면 이대로 기가 잘라주거든요. 커팅이 돼요. CNC 가공이. 그래서 그런 타이밍을 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점점점 이것도 그래서 외곽 따고 이렇게 작업하면 끝. 보면은 여기에 보면 살이 남아있죠. 이게 안전하게 탭이라고 하는 걸 남겨놓는 거예요. 나중에 이건 자르면 돼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사실 가공이 다 끝난 거예요. 자, 전체 걸린 시간이나 그런 걸 볼 수 있는데 전체 걸린 시간은 머시닝 타임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보면은 나오거든요. 이렇게 약 6분이면 끝나네. 6분짜리 작은 작업이죠. 자, 지금 이게 지금 저희까지 한 게 툴페이스를 만들었다고 하는 건데 이 과정 공구 지나는 길을 만든 거 이게 2단계예요. 다 했어. 이제 나머지 하나고요. 3단계. 3단계가 뭐냐면 지금 이거는 우리가 알아먹는 어떤 그래픽의 용어고 이런 것들이고 기계가 알아먹을 수 있게 기계어로 바꿔줘야 돼요. 즉 CNC가 알아먹는 프로그램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CNC는 G코드라는 코드를 쓰거든요. 프로그램을.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3차원적인 정보를 기계가 알 수 있게 넘겨주는 장치. 그거를 포스트 프로세싱이라고 그래요. 포스트 프로세싱. 그 작업만 하면 끝나요. 지금 그 작업만 할게요. 자, 여기에 폴더를 넣을 건데 폴더는 USB 폴더로 한번 해볼게요. 네, 지금 저장 어디다 할 건지 아웃 폴더는 저희 보게 되면 내 드라이브로 저장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네임은 사실은 이제 어떤 이름을 정하는 건데 보통 날짜로 적죠. 오늘이 며칠이죠? 8월 20일. 아, 벌써 8월이네. 아, 빠르네. 네, 8월 20일로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포스트를 누르면 이제 포스트 프로세싱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저장을 딱 누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원어로 나오죠. 이게 바로 G코드라는 거예요. G코드. 자, G코드를 보시면 G코드를 보여드려야겠다. 자, G코드. 화면 공유의 G코드로 바꿀게. 자, 이게 G코드인데 G코드를 보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없는 단어들이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 여기 X, Y 뭐 이렇게 있죠. X 몇 컴마 몇, Y 몇 컴마에서 가라 이 뜻이에요. Z로 가라. 어떻게 가라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 꼭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공구를 몇 번 쓰는지 11번 공구를 돌려라. 15,000rpm으로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X, Y로 가서 잘라라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하게 되면 기가 알아먹거든요.
자, 맨 마지막 단을 한번 가보게 되면 마지막 단에 보게 되면 다 작업이 끝났으면 Z형, X형, Y형으로 가라 이거예요. 근데 이 X형, Y형 가는 게 조금 위험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만 지울게요. 그리고 저장하게 되면 쉽게 말한 것처럼 이제 기계가 알아본 것 저장이 된 거예요. 쉽죠? 자, 이제는 뭐만 하면 되냐면 기계에 가서 깎으면 돼요. 됐죠? 자, 그러면 지금 다음부터는 CNC로 넘어가서 실제로 깎는 모습을 해볼 텐데 그거는 우리 진상 메이커님이 한번 제가 알려주면 실습 해본 형태로 진행을 해볼게요.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드디어 목공 전문가공실에 있는 목공실로 왔는데 저희 간단하게 저희 기계를 설명하고 한번 해볼게요. 저희 기계는 넥슨 CNC에서 만든 RX240이라고 하는 라우터예요. 라우터가 뭐냐면 이렇게 큰 바닥 같은 데가 있죠. 이걸 베드라 그러는데 이 베드에 어떤 큰 나무들을 올릴 수 있어요. 그 나무의 사이즈가 보통 2400에 1200, 1440에 2440 이 정도 되는 나무 원판이거든요. 이걸 원장이라 그러는데 그거를 딱 놓고 할 수 있는 대형 라우터입니다. 자, 이거는 쉽게 말하면 이 베드에다가 소재를 넣고 고정을 해서 여기에 있는 스핀들에 있는 공구가 돌면서 깎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CNC 작업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소재를 안정적으로 고정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아까 우리 퓨전 360에서 소재를 잘 설정했잖아요. 오늘 쓸 소재는 여기에 있는 이런 피치 합판이라고 하는데 얘를 고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고정하냐? 뭐 못을 박을 수 여러 가지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 렉슨 CNC 같은 경우는 이걸 진공으로 잡아요. 그래서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여기에 게이지가 두 개가 있는데 위에 거는 에어, 이 기계에 필요한 에어를 돌리는 게이지고 아래에 있는 거는 진공 게이지예요. 지금 33이 나오죠? 파란색? 이 정도가 유지가 돼야지 얘가 움직일 수 있거든요. 안 움직일 수 있는데 이게 떨어지면 움직여요. 한번 진공을 한번 잡는 법 해볼게요. 자, 일단 2번만 켜보면 자, 소재를 원하는 정도에다가 놓고요. 진공을 켜게 되면 여기 불이 들어오죠. 자, 여기까지만 진공이 장착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진공을 풀어보고 자, 이쪽 영역으로 옮겨볼게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진공을 한번 잡아볼게요. 자, 그러면 됐죠. 한번 풀어보면, 자, 지금 풀어보시면 움직이죠. 이렇게. 왜냐면 진공이 안 잡혀 있으니까. 근데 진공을 잡으면 안 움직여요. 연기한 게 아니라 진짜 안 움직여요. 이렇게. 한번 밀어봐도요. 이렇게 고정이 돼야 돼요. 근데도 보게 되면 약간 22 정도로 약간 진공이 약간 새고 있거든요. 왜냐면 구멍들이 있으니까 여기를 막아주는 게 필요해요. 그 막아주는 걸 저희 만들 말로는 랩 씌우는 거를 씌워요. 자, 보세요. 이렇게. 덮어버리면 이렇게 진공이 잡히죠. 그러면 에어가 확실하게 잡히죠. 아까부터 29회까지 올라가죠. 이게 저희가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확실하게 진공이 잡히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방법으로 저희가 하게 되면 고정이 되죠. 자, 그리고 우리가 쓸 영역만큼만 자르면 되는데 이 정도? 네. 쓸 영역 정도만 세로로 만들 테니까 이렇게? 세로로 만들. 그러면 이거 이 정도 나오나 볼게? 다시 할까요? 아니, 괜찮아. 그냥 해. 어차피 이거 더 못 쓰니까. 자, 이만큼만. 폴더를 가상화면에 놓고 안 옮겨가지고 정도 올게요. 예. 자, 이렇게 해가지고 소재를 세팅할 수 있어요. 자, 이제 CNC 가공 제가 맡아서 대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배운 대로 한 후에 만약에 모르는 게 있으면 옆에 제가 물어보는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맨 처음에 가공을 하기 위해서는 원점을 잡아줘야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기계가 이 재료가 어디인지 모르니까 먼저 원점을 잡아주도록 할게요. 대략적으로 이 메인 메뉴 조그를 들어가서 이 조그에서 XYZ가 떴을 때 이제 이 기계를 움직일 수 있는데 대략적으로 움직여 볼 텐데 카메라가 좀 뒤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가 와야 돼. 네. 그리고 아예 이 앞으로는 안 오거든? 여기다 놓고 얘만 딱 아니거든. 여기다 놓고 얘만 네. 여기까지 안 와.
그러고 네, 준비가 됐으면 네, 옮기겠습니다. 이렇게 대략적인 위치를 옮겨주고요. 하고 그 다음에 X를 보고 Y. 좀 더 가까이 가서 볼게요. 네, 이쯤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잡았다면 Z를 다시 올려주고, 이제 이 부분을 원점으로 잡아줄 건데, 이때 필요한 게 유저. 이게 맨 처음에 메인 메뉴에서 조그를 들어갔으면 유저에서 여기 제로 오프셋이라는 창이 있는데요. 이걸 들어가고 저희는 G54 좌표를 쓸 겁니다. 이 기계가 기억하고 있는 좌표가 G54부터 G57까지 있는데 저희는 G54 좌표를 써줄 거예요. 이거는 어떤 기능이냐면은 어떤 작업을 하고 있다가 다른 작업을 해야 될 때 다른 베드에서 다른 원점을 잡아줘야 되나요? 근데 그 전 작업이랑 원점이 겹치면 안 되니까 원점이 여러 개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저희는 맨 첫 번째 원점인 G54에 들어가서 이 점이 G54의 X, Y의 기준이 된다 해서 G54X, G54Y를 눌러주면 이제 제가 어디를 가든 가공 원점을 누르게 되면 아까 제가 잡았던 원점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고 이 소재가 18T이기 때문에 Z도 잡아줘야 되는데요. Z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메인 메뉴, 조그, 그리고 디스플레이 셀렉션에서 제로 오프셋, 그리고 이렇게 X, Y, Z의 메뉴가 뜨는데 이 중에서 저희는 Z로 이동해서 Z를 18 하고 엔터 눌러주시면은 G54의 그 원점은 아까 정했던 X, Y 좌표와 그리고 18T가 되는 모델을 기준으로 저희는 원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아까 만들었던 포스트 프로세싱 했던 G코드를 이 기계로 다시 옮겨줄 건데요. 이 USB를 통해서 유틸리티 해서 저희 USB로 들어가면 아까 작업했던 오늘 날짜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거를 C를 누르면 복사가 됩니다. C 누르고 저희 이 기계에 여기에 V를 해주게 되면은 이 작업할 수 있는 파일이 복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 파일을 이제 실행해 시켜줘야 되니까 execute 이거를 통해서 저희는 실행해 줄 건데요. execute 하고 엔터를 누르게 되면은 이제 이 파일을 CNC를 할 준비가 다 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파란색 버튼만 누르게 되면 시작하는 거죠. 한번 눌러볼게요. 저희가 맨 처음에 6파이 공구로 구멍을 파고 그 다음에 8파이 공구로 전체적인 걸 땄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장착되어 있는 게 8파이 공구니까 6파이 공구로 바꾸는 작업부터 먼저 시작할 겁니다. 네, 공구가 바뀔 때 이제 이전에 썼던 공구 위치에 자리하게 되고 저희가 쓸 공구를 지금 바꾸게 되는데요. 이 바꾼 직후에 바로 돌기 시작하는데 이때 주의하셔야 할 거는 공구가 돌면서 바로 가공 위치로 가기 때문에 근처에 있으면 좀 위험하다는 거, 그 점만 좀 유의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시작할 때 저희는 피드 값을 좀 낮춰서 이 위치가 맞는지를 확인해 주거든요. 그러면은 피드를 아예 낮춰가지고 현재 위치랑 지금 위치가 봤을 때 대략적으로 이 패널에 뜨는 위치는 2.5mm입니다. 근데 지금도 보면은 2.5mm만 지나가면은 모재에 가까워질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쯤 되면은 그러면은 지금 완벽하다 이런 가정을 할 수 있고, 이때부터 피드를 다시 원래대로 복구해 주면은 저희가 캠으로 짰던 작업을 수행하게 되는 거죠.
뒤로 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진공을 푼 상태에서 이 부분을 청소하면 됩니다. 자, 저희가 이제 아까 CNC를 통해서 가공했던 가공물인데요. 보시다시피 굉장히 버가 많고, 그리고 맨 처음에 세웠던 탭들이 지금 제거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후가공을 통해서 이거를 제거해 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사용할 거는 페스툴의 샌딩 머신인데 이거 되게 이동하기 편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툴을 더 장착할 수 있어 가지고 제공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샌딩 할 때는 180방 사용해 줄 건데요. 180방으로 빠르게 갈아주고, 그 이후에 이제 300방, 600방을 해서 방수를 올려주겠습니다. 뭐 간단한데 그냥 이거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벌을 제거해주고 나서 이제 탭들 제거 안 됐잖아요. 탭들 니퍼 이용해서 잘라줄게요. 자르고 남은 자리도 샌딩을 통해서 후가공 해줄 거예요. 여기 가운데 지금 이거 남아있잖아요, 탭으로. 그래서 탭으로 이걸 제거해주면 떨어집니다. 이제 여기가 위고 여기가 아래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립해 줄 건데, 이거를 하는 동안 뭐가 잡아줘야겠죠? 그래서 이거 바이스로 물어줄 겁니다. 클램프. 네, 이제 이중 길이로 뚫어줄 건데요. 보면 이중 길이가 이렇게 육각형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공구랑 이렇게 앞으로 민 상태에서 이렇게 한번 물려요. 이 상태에서 점을 임의로 찍어도 되고, 아니면은 좀 이쁘게 하고 싶으면 펜으로 그려서 미리 해놓고 거기다 하면 되는데, 저는 그냥 임의로 할게요. 이렇게 해서 이게 다 뚫리고, 이런 식으로 해주고, 이것 중에 보시면은 여기 끝이 이렇게 양갈래로 돼 있는 건 금속용 피스고, 끝이 날카로운 게 있어요. 끝이 뾰족한 이거 뾰족한 거, 요게 이제 목재용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바꿔줄 거예요. 끝에 바꿔주고, 네, 이후에 이제 후가공이랑 오일링도 해줘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이 상태에서 이거를 여기다 옮겨주면 이제 바닥에 딱 붙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네, 완성입니다.